내가 사는 집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들어가서 조합원이 된다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 분담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변호사 나연호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들어가서 조합원이 된다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 분담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의 분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분양 신청을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담금이란 조합원들이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을 때, 즉 조합원 분양을 받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분담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중에서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정해지는데요.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바로 분담금입니다. 이 분담금은 실무적으로는 추가 분담금이나 조합원 분담금, 재건축 분담금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접하게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과 비슷한 용어로 추가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기존 분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되는 금액으로서 관리처분 계획 시점에서 예상했던 사업 비용이 이후 단계에서 건축비 상승 등의 이유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 분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례율을 구해야 하는데요. 비례율은 해당 정비사업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종전자산의 가치에 비해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례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즉 종후자산평가액에서 건축비, 보상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인 총사업비를 빼고 남은 순수익을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 및 건물의 가격, 즉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 비례율이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고 100%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수치는 조합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수치만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비례율을 구했다면 다음으로는 권리가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에 향후 개발이익까지 합산한 금액으로서 조합원들이 해당 사업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를 의미하고요. 이 금액은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액, 즉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앞에서 구한 비례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당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비례율이 110%이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5억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이 조합원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액은 5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구했다면 분담금을 구해볼 차례인데요. 일단 재개발의 경우입니다. 내가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5억 5천만 원의 권리가액을 인정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 6억 원으로 책정된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한다면 조합원 분양가 6억 원에서 권리가액 5억 5천만 원을 뺀 차액 5천만 원이 바로 분담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다면 조합으로부터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은 도급제 재건축과 지분제 재건축으로 나뉘는데요. 도급제 방식은 시공사가 건축물의 순수 공사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밖의 공사 간접 비용 및 공과금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급제 사업 방식에서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100% 조합에게 귀속되고요. 리스크 또한 조합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급제 방식의 재건축 분담금 산정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재개발 분담금 산정 방식과 동일합니다. 반면에 지분제 방식은 조합이 사업의 주체이긴 하지만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를 주관하여 시행하면서 공사비, 사업비 등을 시공사의 책임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사항으로 정해서 조합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은 사업 후에 일정한 면적의 아파트 지분만 분담금 없이 지급받고 나머지 이유는 시공사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때 조합원이 분담금 없이 지급받는 신축 아파트 면적의 비율을 무상지분율이라고 하고요. 이 무상지분율은 해당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높을수록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대지 지분이 20평이고 무상 지분율이 120%라면 나는 신축 아파트 24평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게 된다면 무상 지분 면적 24평을 뺀 6평만큼의 분담금이 발생하고요. 해당 평수에 신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곱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 액수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사업 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때 조합원들에 대해서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공되는 금액은 말 그대로 분담금의 추산액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구역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 등을 통해서 해당 사업구역의 신축 아파트가 완공된 시점의 예상 시세와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통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소유 물건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같은 사업구역 내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이 감정평가액을 변경시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본인 소유 물건이 저평가된 것을 감수하고 분양 신청을 하실지, 아니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다음에 매도 청구 소송이나 수용 재결 절차에서 정당한 매매 대금으로 현금 청산을 받으실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분담금이 너무 과도하거나 본인 소유 물건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저평가로 인해서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감정인과 같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